처음 구지역이 확인된 경북 안동의 한 시골 마을. 당시엔 이 가축 전염병이 불과 50일 만에 국가재난 수준까지 확산되리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구지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경북 안동 소재 돼지농장 2개소에 대한 수의과 검역원의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소화돼지 3만 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지만 경상북도의 대응은 기민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뭐 오전 중으로 하세요. 바로 지금 당장.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경북이나 안동이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설치하는 거다, 뭐 살처분하는 거다, 이렇게 느슨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죽기 살기로 이건 달려들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는 구지역의 살처분 대상 농가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우리 농가로서는 피해란 말이잖아요. 이 피 많은 신병을 알아줄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구지역으로 현재까지 전국 4천 농가에 돼지와 소 모두 19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번 구지역 파문의 첫 진원지로 지목된 와룡면 서현단지입니다. 수천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이곳에서 처음 구지역 판명이 난 뒤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안없던 마을은 순식간에 인적이 끊겼고 마을 주민들은 구지역 첫 발생지라는 불명예 속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구지역이 발생한 지 40일 만에 처음으로 서현 양돈단지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가축 한 마리 남지 않은 마을. 하지만 동구 밖에서부터 방역을 받아야 마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때 2,500마리가 있던 돼지 축사는 인적마저 끊긴 채 횡한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돼지농장 단지에서 불과 500m가량 떨어진 서현마을. 26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구지역 첫 발병지라는 오명을 쓴 채 마을 밖을 드나들지 못했고 한 달 넘게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어디까지 가도 서양 그렇다 거의 안 좋지. 듣긴 안 좋지. 듣기가 찾지요.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소를 키웠던 노 부부. 밭을 갈고 짐을 나르며 농사일을 거들던 자식 같은 암소를 잃었습니다. 이게 이제 소에다 이제 소 덩어리도 이래 갖다가 목인들에 걸어요. 어미소가 새끼를 낳고 그 송아지가 커서 다시 새끼를 낳아 3대를 연이어 키워냈기에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마음 안 되게 말할 수 없지 그게. 더군다나 딴 그냥 이게 고기 소로 먹여가지고 보단 틀리잖아요 이게요. 이건 내 농사를 전부 내 먹고 사는 걸 그게 일을 다 하니까. 그래서 좀 안 되죠. 최초 발생지에서 반경 3km 이내에 있는 이웃 마을도 멀쩡한 가축을 모두 파묻어야 했습니다. 소 49마리를 하루아침에 잃게 된 농장 주인은 텅 빈 축사를 볼 때마다 갓 태어난 송아지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고 합니다. 어미는 여기 있고 송아지는 여기 나와서 놀고 어미 젖 먹을 때는 요리를 해서 들어가서 요 보면 사이 구멍이 다 있어요. 자기 어미 찾아서 다 가. 남 어미 안 먹어요. 지 어미 다 찾아가. 그래. 매몰된 소가 당장이라도 여물을 달라며 울어 제낄 것 같다는 이진걸 씨는 미안함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나갈 때 꼭 내 소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지 뭐 별게 뭐 있어요. 구제역은 두매 산골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안동판 오낭소리의 주인공으로 불렸던 83살의 남재건 할아버지. 7년 넘게 자식처럼 키워온 소를 파묻은 뒤 한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마구에 가보면 문 열어보면 민마구고 그리 눈물이 나고 말이야. 요새 사면 나가면 울고 있지. 소 먹는 거 만지는 거 마구 이래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살처분 명령을 피하기 위해 소를 몰고 도망갈 생각까지 했다는 노 부부는
요즘도 아침 저녁으로 커다란 솥에 불을 지펴 쇠죽을 끓인다고 합니다. 우리 자석 하나 이랬니다 그게. 그렇던 걸 저래 갖다 묻어보고. 불쌍해 죽겠는데 우리 손은 부다가 너무 한 게 인물도 없고 좋았어요. 구제역 여파는 축산농가뿐 아니라 식당가에도 미쳤습니다. 관광지 근처 320석 규모의 한 대형 식당.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곳이었지만 구지역 파동이 일면서 하루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일일 평균 방문객이 1,000명에서 1,200명 정도였었고, 그런데 구지역이 딱 일어나고 난 뒤에 12월부터는 하루 방문객이 100여 명이 안 되었습니다. 식당 앞 주차장에 직원 차량을 세워두고 손님이 많은 것처럼 꾸며봤지만 이마저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소를 잃은 농민이 깨진 병 조각을 들고 축협 조합장에게 달려듭니다. 작년 11월 초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축협 조합장이 구지역을 퍼뜨렸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민 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겁니다. 축협 조합장이 구지역 발병의 진원지로 알려지게 된 건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농장주가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경로로 추정된다고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도 이제 베트남 여행에서 온 거라고 지금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정확한 건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뭐 그러나 현재로서 유추할 때는 역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정말 이들이 구제역 바이러스를 퍼뜨린 걸까? 당시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농장주는 3명, 축산농가를 대표하는 조합장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서현단지 내 농장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사람들 눈을 피해 다녔다는 서현단지 내 농장주 권모 씨.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권 씨는 입국할 때 자진해서 소독을 받지 않은 건 실수지만 소독에 불응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여행을 다녀온 뒤 국내 농장에 가지 말라는 공문을 받고도 이를 어겼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새벽에 33명이 내려가지고 그 교류회라고 버스를 떼놔가지고 그 우리 3명 위해서 여러 사람이 기다려야 되니까 공항에는 뭐 뺑소니 쳤다, 문자를 보냈다, 이거는 없었습니다. 권 씨는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다른 농장주의 농장에선 현재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다고 무조건 구제역 재앙을 몰고 온 원흉으로 몰아세우는 게 아니냐고 하소연합니다. 저희들 같으면은 거의 뭐 평생 저희도 저도 한 40년 가까이 그 소규 농장 하는데 하루 아침에 그냥 뭐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경찰이 굴착기를 동원해 얼어붙은 땅을 파 내려갑니다. 구제역이 발생되기 2달 전부터 서현 농장에서 구제역 증세로 새끼 돼지들이 죽어 300여 마리를 파묻었는데 농장주가 숨겨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확인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해당 농장주는 구제역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돼지들이 죽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뭐 죄졌어요. 구제역 뭐 내가 병을 묻혔나? 돈 받는데 뭐하러 묻냐 말이야. 그걸 갖고 자꾸 의혹을 뒷봉시키고. 결국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매몰된 돼지 4마리에서 시료를 채취한 결과 구제역으로 죽은 건 아니라고 밝히면서 농장주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몸 안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증거가 남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항체도 나오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10월 달에 발생했다라고는 저희들이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농장주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자 이번엔 구제역 의심 신고를 처음 받은 가축위생시험소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현단지 내 구제역 의심 신고를 미리 받고도 확진을 못해 초동 대처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서현단지의 농장주 양모 씨는 구제역 발병 사실이 최종 확인되기 엿새 전인 지난 11월 23일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권모 씨의 농장과 이웃 농가도 지난 11월 26일에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 곳의 농장을 다녀간 가축위생시험소는 모두 구제역이 아니라고 판명했습니다.
항원 키트는 질병 발생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들인데 없었다. 코나 발굽에 수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단 경고에 해당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보조 수단이지만 항체 간이 진단 키트도 음성으로 나왔고 초기 단계에 제대로 확진하지 못해 구제역 확산 방지가 늦어진 게 분명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한 항원 키트가 없었다는 게 가축위생시험소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구제역 감염 초기 이를 확인할 보조수단인 항원 키트를 지자체 소속의 위생시험소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항원 키트는 바이러스를 검출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자체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특정 사람들만 활용을 해서 항원 키트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달 23일 구제역이 발생한 강원도 원주의 한 산골 마을에서 살처분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무원과 몸부림치는 소 사이에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가축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땅속에 묻히게 되자 농민들은 눈물이 글썽합니다. 누워있어요 지금 벌써. 살새끼 다 한두 마리도 아닌 이 400마리가 지금 땅속에 지금 울고 짖고 있어요. 이 마을 전체 가축 500마리를 살처분하는 데 동원됐던 수의사 조만경 씨. 조 씨는 당시 받은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주사를 놓고 엄마서는 죽어가고 있는데 송아지들은 멀뚱멀뚱 그 과정을 그 보온등 안에서 깜깜한 방에서 엄마가 죽어나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엄마 소를 싹 끌어낸 다음에 이제 송아지 잡으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온등 안에 있는 송아지. 그거를 잡으려고 가는데 그 도와주신 분들도 가면서 다 울었어요. 야, 내가 문제가 있냐. 조 씨는 안락사 주사를 맞고 죽은 암소의 배를 갈라 뱃속에 송아지를 꺼내 원령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임신한 소는 뱃속에 있는 새끼 송아지의 원령에 따라 보상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요즘도 악몽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죽은 사체를 또 열어갖고 그것도 새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자체도 사실 보면 참 온몸에 피가 거의 뭐 상반신부터가 거의 다 피로 범벅이 됐으니까 그 장면은 뭐 꿈에도 한두 번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게 우리 본인의 임무인데 결국은 다 죽이게 됐잖아요. 명령에 의해서. 구제역이 휩쓸고 간 경기도 연천군의 한 마을. 젖소 32마리를 매물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은 홍윤기 씨는 자살을 시도했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6년 동안 키워온 것 그 정성도 있고 소를 보니까 참 눈물 나와요. 너무 눈물 나와가지고 니들이 나하고 같이 지냈는데 그동안 그 살처분 통해서 받는다는 게 참 사형 선고 같더라고요. 시리에 빠진 주민들은 왕래가 뜸해졌고 어디선가 나타난 독수리들만이 살처분이 끝난 마을 하늘 위를 휘저으며 사체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구제역 바이러스. 하지만 190만 마리의 가축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바이러스는 사람들 마음에까지 파고들어 갈등을 키우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